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바로 일본어 오츠카레 사마에 대한 분석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표현 속에 숨겨진 그 사회적 코드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어쩌면 일본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이 표현이요. 사실은 일본 사회를 이해하는 뭐랄까 마스터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마스터키를 한번 돌려보죠. 자료에 나온 기본 정보부터 보면 오츠카레 사마라고 읽고 사전적인 의미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명쾌하죠. 네, 그게 바로 1단계죠. 표면적인 의미. 마라톤을 완주한 선수에게 아니면 큰 프로젝트를 막 끝낸 팀원에게 건네는 말, 결과에 대한 인정. 하지만 이 표현의 진짜 재미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때 나타납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도 자료 읽다가 좀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막 출근해서 자리에 앉으려는 동료에게 오츠카레 사마 데스라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네네. 잠깐만요. 이제 막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한테 수고하셨습니다라니 이거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벌써 지쳤냐고 비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자연스러운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퍼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츠카레 사마는 결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과정과 상태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 상태에 대한 인정이요? 네, 당신은 힘든 일을 끝냈다가 아니라 당신은 지금 우리와 함께 노력하는 상태에 있다는 걸 서로 확인하는 신호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너와 나는 지금 이 사무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 동료다. 이런 소속감을 확인하는 일종의 암구호 같은 거군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암구호. 그래서 수고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거의 사라지고 사회적인 기능만 남았다고 볼 수 있죠. 와, 신기하네요. 그래서 출근했을 때, 점심 먹고 들어왔을 때,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심지어 화장실 앞에서 마주쳐도 쓸 수 있는 만능 인사말이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이런 걸 다 대체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에 우리는 같은 팀이다라는 유대감을 살짝 묻혀두는 거고요. 자료에서 딱 한 문장으로 정리했지만 그 배경에는 이런 깊은 맥락이 숨어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조직의 윤활유이자 관계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 표현이 관계나 상황에 따라 형태를 바꾼다는 점도 아주 흥미로웠어요. 네네. 보통은 정중하게 오츠카레 사마 데스라고 하지만 친한 사이에는 오츠카레, 나 심지어 오츠처럼 줄여서 쓴다고요? 네. 그게 언어가 관계의 온도를 얼마나 섬세하게 조절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관계의 온도요? 데스를 붙이느냐 마느냐에 따라 격식이 달라지고 오츠처럼 극단적으로 줄이면 아주 편한 사이라는 걸 과시하는 효과까지 있는 거예요. 이 미세한 차이로 상대방과의 심리적 거리를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예를 들어서 입사 일주일 된 신입이 복도에서 사장님 마주치고 해맑게 오츠! 이랬다가는 그날 바로 면담 잡히겠는데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건 단순히 문법을 틀린 게 아니라 그 회사의 문화, 그 위계 질서라는 사회적 약속을 어긴 셈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 일본에서 일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 표현의 형태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엔 무조건 풀 버전으로 시작하는 게 안전하겠네요. 그렇죠. 오츠카레 사마로 시작해서 분위기를 봐가면서 조심스럽게 짧은 버전을 시도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관계에 따라 언어의 형태를 조절하는 것 정말 중요하겠네요.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머리를 땅 하고 맞은 것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한국어 수고하세요와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는 모든 이야기가 사실 이 지점을 향해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자료에 지금도 수고하고 있어요라는 의미로도 쓰인다는 점이 특징이라는 문장, 바로 그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호스트께서는 한국에서 수고하세요라는 말을 주로 어떤 상황에서 쓰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가장 흔한 건 역시 퇴근할 때죠. 사무실에 남아있는 동료들한테 먼저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요. 아니면 카페에서 커피 받고 나올 때 직원분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죠. 생각해보니 전부 제가 그 공간을 떠날 때 남아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떠나는 자와 남는 자의 구분. 한국어 수고하세요는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경계를 만들어요. 반면에 오츠카레 사마에는 그 경계가 없어요. 모두가 함께하는 자라는 전제가 깔려 있죠.
그래서 서로 스쳐 지나가는 두 사람이 동시에 서로에게 오츠카레 사마데스라고 말하는 그런 상호적인 교감이 가능한 겁니다. 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한국에서 복도를 지나가던 동료 두 명이 서로를 보고 동시에 수고하세요 라고 외치는 장면을 상상하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네가 내 수고를 알아 하는 식의 기싸움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맞아요. 하지만 오츠카레 사마데스는 당신도 여기서 당신의 역할을 하고 있군요. 저도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줘. 이런 공감과 연대의 표현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평가의 뉘앙스가 아니라 공감의 뉘앙스가 훨씬 강한 거죠. 특히 윗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아, 맞다. 한국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수고하세요라고 말하는 건 큰 신뢰로 여기잖아요. 그럼요. 절대 안 되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부하 직원이 퇴근하는 상사에게 오츠카레 사마데시다라고 과거형으로 인사하는 게 아주 당연하고 예의 바른 행동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수고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같은 조직에 소속된 동료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에 상사에게도 쓸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츠카레 사마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제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확장돼요. 하루 일을 시작할 때는 오늘도 함께 잘해봅시다 라는 의미로, 일하는 중에는 당신의 노력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퇴근할 때는 오늘 하루 고생 많았습니다 라는 의미로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거죠. 정말 만능 표현이네요. 이 한마디가 없다면 일본 조직 문화가 제대로 안 돌아갈 것 같은데요. 그 정도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 마지막에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츠카레 사마라고 제안하는 거겠군요. 이건 그냥 단어 외우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 표현에 담긴 문화적 맥락까지 통째로 체득해보라는 자신감의 표현처럼 들리네요. 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몸으로 체득해서 자연스럽게 쓰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사실 제가 일본에서 처음 일할 때 이 표현 때문에 꽤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정말요? 어떤? 사람들이 하루 종일 저만 보면 피곤하시죠? 라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피곤해 보이나? 하고 엉뚱한 고민을 하기도 했죠. 하하, 그럴 수 있겠네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연대감이라는 코드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계속 오해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와, 정말 겉모습만 보고는 절대 그 속뜻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문화적 암호 같은 단어군요.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저희는 오츠카레 사마라는 이 흔한 인사말이 어떻게 한 사회의 관계망을 촘촘하게 연결하는지 그 비밀스러운 작동 방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이 단순히 수고라는 행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 그 자체를 향한, 그리고 같은 공간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따뜻한 인정과 격려라는 점을 말이죠. 맞습니다. 단순한 인사말을 넘어선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 표현이 사람과 관계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의 무게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상대방의 결과만을 보고 그 말을 건네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 사람이 겪어냈을 과정과 존재 자체를 진심으로 인정하며 사용하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에게도 수고라는 단어를 대체할 사람의 과정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만의 새로운 인사말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